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두 분과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변함없이라는 게 이제 개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신 거예요? 변함없이를 강조하셨길래 프로 방송인입니다. 프로 방송. 아, 예, 그러시군요. 생명력이 기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모른답니다. 아직 예, 아. 개편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긴장 풀지 안심하지 마시고요. 마십시오. 네. 네, 지금 유튜브로 사회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이 이 두 분의 운명도 결정하니까요.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와의 길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인이신 그런 그 의견, 댓글 남기셔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아니 사회 프로파일링인가 정치 프로파일링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셋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는 수사 지휘권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분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디오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분 사이에 언젠 같은 네. 질의응답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그 수사가 있죠. 과연 이 제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취지의 김회재 의원의 질의였던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강하게 했고요. 김한 기자,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고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뭐 이게 사실 행정부 관료인데 네. 강료인데 굉장히 정치인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행우주. 네. 네.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듣기엔 같은 단어인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달라져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가 뭐 공수가 바뀌어서 그런가 이제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계속 답변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유리한 거는 전임 법무부 장관이 다 해놓은 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자기가 뭔가를 바꾼 거는 전임 법무부 장관 때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하. 이렇게 이제 활용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기를 왔다 갔다 한동훈 장관이 하는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아하. 이제 좀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 이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질문들 속에서 아하. 그 순간순간에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판정승으로 기록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그 논박 네. 중에서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요. 검찰청법상. 근데 이제 본인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일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필요하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죠. 법에 있는데 그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능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표창원 DJ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탄희 의원이 그나마 좀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어쨌든 그 좀 비교적 한동훈 장관의 파회법이랄까 네. 대응할 때 이제 논리를 좀 잘 준비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김혜재 의원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정제되지 못한 질문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국회의원의 질문의 방식이나 내용상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는 좀 변론으로 좀 두고요. 일단 지금 김준호 변호사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법상의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에 네. 수사 지휘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아니 문재인 정권 당시에 특히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지금 나보고 수사 지휘 하라고 합니까? 라는 답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의 네. 지휘권 관련돼서 좀 쟁점이 됐던 것이고 네.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가급적 이렇게 안 하려고. 네, 좀 깨끗하게 아하.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한 방도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민해서 다가와가지고 공소기각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다 도가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지만 좀 네. 국민적 의혹이 뭐 해명될 수 있도록 네. 유관 부서로서 감독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해도 되는데 그 정도 답변을 하지 않고 좀 더 받아치는 거는 조금 정무적인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법상 권한인 수사지휘권 이 경우에 발동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지휘권의 발동이라는 게 우리가 뭐 검찰의 역사를 오래 훑긴 어렵겠습니다만 공개적인 경우들도 있고 네. 비공개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놓고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선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들이 각각의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특정한 주체가 개입을 해서 뭐 수사를 하게 하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누군가가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왔던 건데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일선 검사들이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활용할 필요가 굳이. 굳이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묻고 있는 건 그 맥락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이토록 더딘 게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 경향성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외부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연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으니 네. 권한에 있는 권한상에 보장된 지휘권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질문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네. 그러면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답은 네. 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한 협조를 하겠다 정도 수준의 원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제가 지휘할 거야라고 물으면서 네. 이거는 사실 뭐 질문의 수준 이걸 떠나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사실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출근길에 수사지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그 수사지권 복원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김준호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게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과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후에 그게 이제 걷어들이지 않은 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관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유관된 사건, 뭐 장모님 사건, 뭐 한동훈 그 당시에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어떤 뭐 채널A 관련 의혹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사건이란 이유로 수사지휘권이 이제 배제된 경우였는데 예. 지금 이원석 총장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런 인과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회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어쨌든 좀 가까운 사이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도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정신으로 수사지휘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예. 왜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조금 오히려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예. 좀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좀 그 여야 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앞서 이제 김한 기자는 평행우주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네.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아니냐라는 질문이 네.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범죄 수사일 뿐이다. 이런 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쓰는 걸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 네. 분인데 이거를 딱 규정을 범죄 수사. 그 예전에는 깡패 수사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 사건이 검사 한동훈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본인은 이제 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한쪽은 지나치게 과잉된 수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아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놓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미 확립된 규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편향된 규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을 본인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범죄 수사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다른 정치적인 오해, 곡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개인적 규정도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렇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위,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과 가깝고 검찰에 무척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미 수사하는 검사들이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수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범죄 수사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가이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면 사실 그렇게 보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양쪽에 모두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겁니다라는 게 본인의 의도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 말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참 어렵네요. 김준호 변호사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려운 그쵸. 이게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민적으로 한쪽은 과도한 수사, 한쪽은 과소한 수사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요 그렇게 두 사건을 같이 보지 말고요. 네. 딱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만 딱 보시면 이게 그냥 정치적 고려 없이 범죄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혐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사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사실은 제기되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기소나 그런 수사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부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아하. 왜 안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대장동의 다른 관계자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럼 진짜로 이재명 대표는 의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년 정도 지났으면 이게 뭐가 중간 발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덜 봐서 그런 건지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기소가 이제 됐는데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거는 그 뭐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거와 관련된 발언이었고요. 예. 성남지청 쪽에서 아마 기소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는 네, 발언. 국토부에서 네. 협박을 했다는. 예.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부분인데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율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건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네. 나머지는 이른바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알 수 예. 없는 거니까 뭐 그건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야당 대표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정밀 수사 조금 더 정제된 수사가 지금 검찰에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그냥 따로 떼어놓고 봐서 제대로 범죄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네. 정말 그러냐에 대한 의문도 뒤따르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양측에 유사하게 걸려있는 네. 의혹들을 함께 좀 봐야 될 텐데 그럼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계속 공방 중인데 네. 뭔가 새로운 그런 증거, 네. 근거들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지금 뭐 2차 작전, 이른바 2차 작전 시기에 주가 조작을 하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증거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엑셀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을 할 때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건 뭐 그러니까 매도 가격과 시세 때의 어떤 판단들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이제 그 사람들도 남겨놔야 이게 예.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이제 그리고 싼 가격에 매도를 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 이런 이제 진술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놓고 보면 충분히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는 이게 뭔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정황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쪽에서 이제 주장은 이런 거죠. 이런 정도의 증거가 외부에 의해서 밝혀지고 공개가 되어도 네. 왜 수사의 강도는 세지지 않는 거냐. 이게 이제 지금 한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어떤 수사 내용 근거는 대부분 이제 수사기관 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이나 해명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왜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그 근거인 것처럼 나오느냐. 이게 또 이제 강하게 대비가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밝혀낼 정도인데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딱 이 사건만 놓고요. 정치적 고려 어떤 그런 시각 없이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고려를 해야죠. 이건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라는 게 아니 뭐냐면 이거 블라인드로 보자고 일단. 아니 수사 검사들은 예. 특검이 통과되라. 내 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이게 시세 조정 혐의와 관련된 이른바 쩐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는 그때 약식 기소조차 안 했느냐? 이런 물음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서면 조사를 응했는지 안 응했는지 그럼 그게 부족했으면 참고인 소환이라도 한번 왜 했는지 왜 안 하는지 이 정도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적으로 궁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도 계속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며칠 남겨두고 어쨌든 소환을 한번 했었는데 네. 여기는 왜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거죠. 이게 꼭 뭐 형사법적으로 유죄다, 네. 명확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수사의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밟고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은 있다고 어때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이 사건 기소하려고 온 힘을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공소장에 포함이 되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방심위에 끌려갈 것 같아서 왜요? 지금 사람 끌고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도 피리가 갑니다. 네. 검사들이 이제 쭉 몇십 년을 봉직을 하는 에이스 검사들인데 네. 이게 어느 몇 분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특정 진영에 그렇게 이른바 편향성이나 경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은 항상 검찰 식구들에게 좀 관대하지 않나 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과연 그걸 확실한 완벽한 그게 아니면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 기소를 과연 했을 것인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걸 실제로 다루고 있는 팀 검사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그 당시 대선 후보 배우자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히 유죄가 될 것이라는 확증 없이는 비슷한 유형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분 넘어갔다는 건 약간 그 부분들에서 좀 찜찜함이나 글쎄요 보험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죄가 됐던 윤석열 그 대통령 장모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기네가 아무리 증거를 제출하고 해도 네. 수사가 이제 미뤄지거나 뭐 아니면 그 제대로 된 이제 기한이 지나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뭉개졌었다 사건들이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 쪽에 있는 말 중에 왜 밀어서 조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루면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해지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주 뭐 누가 직접적인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아름아름에 어쨌든 이게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아침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남긴 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번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네, 유상범 의원의 오늘 네. 이 발언 상당한 파장이 지금 뒤따르고 네. 있죠.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상범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성상남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곤혹스럽겠네요. 네,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예를 들면 윤핵관으로 알려진 실세가 확인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해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유상범 의원은 그러면 그걸 사전에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발언을 정치적으로 꼭 해야 될 뭐 필요가 본인에게 있었으니까 했겠지만 상당히 좀 경찰 수사 기관을 곤혹스럽게 만들 발언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형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찰이 소환했으면 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네. 이제 근대 이후에 확립된 형사법의 체계에서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여야 막론하고 썼던 게 네. 기소한다고 다 유죄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늘 했죠. 예, 근데 이거는 한번 부른 건 네, 기소도 아니고. 예, 기소도 네. 아니고 유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네.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와 척을 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는데 네. 문자도 공개되고 근데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는 좀 약간 불완전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상범 네.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네. 자기는 이제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 부른다라는 뭐 본인의 경험칙에 근거해서 발언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검사 입장이고 자기가 같은 동료 검사들하고 이야기 나눈다면 모르겠지만 네.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네. 여당 실세 그렇죠. 그리고 윤리위원이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직접 당사자잖아요. 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배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배팅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그 대전에서 성접대 내지 성매매에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 또 밝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성매매 처벌법은 이제 5년이 공소시효고 예. 그 다음에 그 뇌물 관련한 부분도 지금 이제 포괄일제로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볼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좀 지난 측면이 있고 아니면 며칠 안 남았거나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혹시 거기에 따라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게 막 바로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유죄로 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혐의가 있는데 그와 파생되는 이런 부분 이제 다른 범죄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죄나 무고죄 관련한 부분에서 수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알기 어려운 게 가장 핵심 고리가 그 김철근 당시 정무비서실장인데요. 네. 그분의 핸드폰 압수수색이 그때 아마 영장이 기각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수사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여권의 어떤 신실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예. 좀 다소간의 정치적 비판은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 뭐 이런 상황 여의도에서 오래 예.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유상범 의원이 징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의도에서 공공연히들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하고 있고 네. 이번 문자를 통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실제 관여를 해왔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놓고 보면 이제 유상범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공소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무고인데 네. 이 무고에 대한 판명을 하려면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는 못하지만 성상남 문제라고 하는 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해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어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 본인을 이제 그 어떻게든 기소하는 예. 뭐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을 드러낸 거에서 저는 굉장히 좀 큰 파장과 우려가 앞으로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김철근 정무비서실장이 대전에 가서 그 업자를 만나서 네.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쓴 상관관계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이 대표의 해명이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이 성상납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해볼 가치는 저는 있는 사건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어쨌든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예. 법정에서 이게 완전히 뚜렷하게 가려지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이 이미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네. 지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원래 있었다고 주장되는 성접대 이 사안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된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런데 이후에도 식사 대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포괄 일제로 이어진다면 네. 공소시효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김 네,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무고죄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유튜버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게 무고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고죄로 기소를 할 때도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는 없지만 예. 성상납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해 거죠. 그래야 무고죄가 네, 네. 이루어졌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인지 정치 프로파일링인지 모를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